0.017인 코어의 볼링 볼 추천 레이아웃. 자, 이 추천 레이아웃, 이 1번의 추천 레이아웃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볼링 유지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볼 리뷰 영상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던 다크 피직스가 국내에 이제 출시가 됐어요. 일본 리뷰가 먼저 나와서 이거 우리나라에도 출시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논란이 많았는데 국내에 출시되게 되었어요. 이번에 이 다크 피직스는 여러분들 피직스 시리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피직스 그러면 그 원자 모양의 예쁜 아토믹 코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2.48의 낮은 RG와 0.053의 높은 편차도 가지고 있고, 또 매스바이어스의 또 힘도 좀 강력한 그런 볼이죠.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볼의 가는 모양, 진행 방향이 확실히 틀려지는 그런 볼입니다. 이런 2.48의 낮은 RG 볼들은 외피 조합을 잘 하면 여러 군데서 또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2.48 RG 값이 제일 낮아서 빨리 구르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볼이고, 요런 코어에다가 좀 약한 외피, 약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펄 리액티브를 섞으면 랭스가 잘 나가고 그 힘을 잘 모아놨다가 백엔드에서 또 발휘하기도 하고요. 또 하이브리드나 솔리드 외피를 또 코어에 결합을 시키면 좀 오일이 좀 많은 그런 곳에서 빨리 구르면서 조금 일찍 반응해서 포켓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볼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다크 피직스 같은 경우는 NRG 하이브리드 리액티브 외피를 썼어요. 자,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도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휘발유로 엔진을 돌렸다가 또 다시 전기를 충전해서 전기로도 또 전기 모터로도 엔진을 돌리면서 이렇게 연비를 좀 극대화시키는, 자동차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볼링공의 하이브리드다 하면 솔리드와 펄을 적절히 섞어서 헤드 통과는 빠르고요, 또 레인 읽는 능력도 좋고, 또 백엔드도 날카롭고 좀 다재다능한 그런 외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다크 피직스에 조금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외피 마감인데요. 리액타 글로스라는 외피 마감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광을 나게 만들면 폴리싱이다, 또 광이 없게 좀 거칠게 만들면 샌딩이다 하는데 뒤에 글로스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페이지 5 때도 외피 마감이 리액타 글로스여서 굉장히 잘 사용했었거든요. 잘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만큼 또 힘을 유지해서 또 백엔드에서 강력하게 반응하는 그런 외피 마무리였는데요. 이번에 다크 피직스 같은 경우도 리액타 글로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볼을 개봉해 볼 건데요. 첫 느낌이 어떨까요? 자,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요. 단색 같은데 박스에 보니까 컬러는 3톤 블랙이라 그래서 3가지 톤의 블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까만색은 아니고요. 살짝 다른 색도 살짝 섞여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어두운 색이에요. 레이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챗 GPT라는 거 써보셨어요? 최근에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가입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무료 버전도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과연 레이아웃을 챗 GPT한테 물어보면 어떤 수치를 줄까? 그게 좀 궁금해서 오늘은 챗 GPT와 대화를 해서 물어봐서, 나 레이아웃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봐서 챗 GPT가 주는 몇 가지 레이아웃으로 한번 레이아웃을 해서 투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챗 GPT하고 지금 채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챗 GPT를 켰는데요. RG 값이 2.48이고 디프 값이 0.053이고 MB 값이 0.017인 코어의 볼링 볼 추천 레이아웃.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볼링볼의 레이아웃은 개인의 볼링 스타일, 레벨 이렇게 다 나오죠. 자, 보면 볼링볼의 레이아웃은 개인의 볼링 스타일, 레벨, 그리고 사용하는 볼링 레인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주어진 RG값, 디프값, MB값에 따라 기본적인 추천 레이아웃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RG 값이 2.48인 볼은 중간에서 높은 범위에 위치한 볼로 중간에 무게를 집중시켰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코어 헤비와 커버 헤비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8은 커버 헤비보다는 가운데가 무거운 코어 헤비 볼로서 강력한 곡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강도 레이아웃이 적합하다. 그러니까 하이 플레이어 포텐셜의 레이아웃이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또 그리고 디프 값이 0.053인 볼링볼은 코어와 커버스톡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 값이 높을수록 공의 회전과 공의 궤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하이 디퍼런셜의 레이아웃이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MB 값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MB 값이 0.017인 볼링볼은 마스스 밸런스 위치를 나타낸다. 이거는 번역이 좀 잘못되는 건데, 매스바이어스는 90도 지점이에요. 90도 지점이고요. 또 무게가 좀 한쪽으로 쏠려 있고 코어의 공의 중심에서 얼마큼 쏠려 있냐, 얼마나 쏠려 있냐라고 또 수치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값들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추천 레이아웃이 적합할 수 있대요. 자, 피니치는 4에서 5, 매스바이어스 위치는 2에서 3인치, 버티칼 엑시스 레이아웃의 위치는 45에서 60도, 표면 마감은 2000에서 4000 그린. 요 정도. 자, 이 추천 레이아웃, 이 1번의 추천 레이아웃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레이아웃 할 준비를 하고 GPT가 얘기해준 대로 한번 해볼게요. 핀 위치가 핀에서 PAP 거리거든요. 그게 4에서 5인치라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5인치가 좋기 때문에, 자, 5인치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매스바이어스의 위치도 2에서 3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3인치로 한번 그려볼게요. 3, 그럼 요 지점이 되죠. 그 다음에 VAL 앵글이 45에서 60도라 그랬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를 PAP로 잡고요. VAL 앵글은 버티칼 버티칼 엑시스 라인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60도를 표시하면 됩니다. 1, 2, 3, 4, 5, 6, 60도.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쭉 긋고요. 거리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런 레이아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회전이 조금 더 많은 편이라서 이 매스바이어스가 너무 이쪽으로 가면 플레어가 너무 많이 커지고, 그래서 볼이 좀 반응이 좀 빨라요.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은 스트로커 분들이나 좀 공이 좀 빠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자, 아까 그 레이아웃은 제가 소화할 수 없는 레이아웃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걸 복사하고 다시 붙여놓고 볼링볼을 미디움 패턴에서 사용할 레이아웃 추천해줘. 자, 바로 대답 나오죠? 피니치 4에서 5인치, MB 위치 2에서 3인치, 달라인 30에서 45도.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5인치의 반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5인치. 아이고, 여기 옆에도 좀 덜 지웠네요. 다시. 자, 5인치 원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MB 위치 2에서 3인치, 3인치. 자, 그럼 여기가 PAP 지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릴링 앵글은 얘기를 안 해주는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PAP 점을 잡아줬기 때문에. 드릴링 앵글 한번 재볼까요? 자, 드릴링 앵글은 30도 나오네요. 30도. 자, 그리고
발라인 앵글 30에서 45도 30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1, 2, 3 30도. 자, 발라인 앵글 30도. 네, 이렇게 하고 또 이 리버싱 툴로 제 수치대로 입력을 딱 하면 자, 여기가 그립 센터고요. 여기 그립 라인이고요. 한 요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엄지에서 메스 바이어스까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엄지에서 메스 바이어스까지 3인치 정도 떨어졌네요. 자, 요런 레이아웃도 미디움 패턴에서 괜찮아요. 근데 저는 자꾸 말씀을 드려, 자꾸 저는 이래서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는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이제 프로 시합 나가면 보통 레인이 밀려서 못 치는 게 아니고 레인이 좀 말라서 돌아서 못 친다고 표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레이아웃도 랭스가 나오고 잘 오긴 하지만 플레어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 레이아웃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요런 레이아웃은요, 아데 스트로커 분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레이아웃보다는 조금 랭스가 나오고 플레어도 적당해서 하우스 패턴에서 아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하세요. 요 모양. 네. 자, 이제 저한테 잘 맞는 레이아웃을 한번 GPT한테 추천 받아볼게요. 코어에 볼링볼을 랭스가 나오는 레이아웃으로 추천해줘.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헤드 마찰도 좀 많이 나오고요. 볼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랭스가 나오는 그런 레이아웃을 해야 여기저기서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레이아웃을 그려볼게요. 자, 피니치가 4.5에서 4.5는 사실은 좀 짧아요. 5인치로 잡을게요. 피니치는 저는 5인치로 잡고요. 5인치, 메스 바이어스도 4.5인치. 거의 제가 항상 하는 레이아웃하고 비슷한데, 수치가 저는 거의 메스 바이어스도 5인치를 좋아하거든요. 메스 바이어스도 5인치. 자, 그럼 여기가 PAP가 되고요. 그 다음에 VAL 앵글. VAL 앵글은 45에서 60도 그랬는데, 45하고 60도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45도, 60도. 자,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60도. 이렇게 해서 발라인 앵글이 두 개 나왔고요. 자, 그럼 여기서 찍어서 처음에는 45에 맞춰서 한번 그려볼게요. 45에 맞추면 딱 내가 좋아하는 레이아웃이다. 자, 45에 맞추면 여기가 그립 센터가 되고요. 요렇게 뚫리겠죠? 요게 발라인 앵글 45도고요. 다시 지우고 발라인 앵글 60도를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60도. 60도는 자, 발라인 앵글을 60도를 그렸는데 지금 보면 그림 라인이 살짝 여러분들 화면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살짝 네거티브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로는 좀 사용을 안 하고요. 그냥 포지티브, 아까 발라인 앵글 45도로 레이아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45를 그려볼게요. 여기 45에 맞추고 그리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60도 레이아웃은 그립 라인이 약간 우측으로 가서 핀 네거티브 형식으로 돼서 제가 싫다 그랬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약지 위쪽이면서 브릿지 쪽이에요. 그래서 랭스도 적당하고요.
메스바이어스도 엄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으로 지공을 해서 한번 투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공해서 볼링공을 지공해서 다크 피직스를 좀 투구를 좀 해볼 건데요. 마침 또 그 연습할 때 퓨어 피직스를 제가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해서 느낌이 어떨까, 여러분들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퓨어 피직스하고 다크 피직스하고 번갈아 가면서 굴려볼 건데요. 퓨어 피직스는 일단 펄 재질이기 때문에 일단 헤드 통과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크 피직스도 리액타 그로스라는 마감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느낌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과연 볼 끝이 어떻게 될까, 또 제 생각에는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또 막상 투구를 해보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다크 피직스를 투구하기 전에 퓨어 피직스를 몇 투구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좀 와요. 비가 좀 오고 좀 습하기 때문에 조금 밀려가는 느낌이 있는데 몇 투구 더 해볼게요. 네, 확실히 좀 사이드가 오늘은 좀 밀리는 날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위쪽으로 이동해서 치던가 아니면 이 자리를 계속 치다 보면 오일이 좀 말라서 좀 볼 반응이 좀 좋아질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몇 번 더 쳐볼게요. 네, 지금 일단 쭉 빠져나가서 스트라이크 나는 거 보셨는데 윗자리가 좀 러시가 생길 것 같고 좀 밀릴 것 같고 그러면 펄볼보다는 솔리드 계열이나 하이브리드 또 샌딩 계열을 쓰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오늘은 다크 피직스하고 퓨어 피직스하고 한번 느낌을 보시라고 제가 그냥 투구하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세요.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크 피직스를 투구해 볼 건데요. 아까 퓨어 피직스를 투구했던 그쪽의 앵글로 일단은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은 비슷한 자리죠.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일단은 볼이 진행하는 것 자체가 조금 틀려요. 리액타 그로스라 그래서 랭스가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볼이 가다가 미드레인 중간 정도부터 반응해서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아랫자리에서 위로 올리면서 투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펄 재질이었던 퓨어 피직스보다는 볼 끝이 좀 강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시죠? 헤드 통과는 비슷한 것 같은데 볼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시점이 퓨어 피직스보다는 다크 피직스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스트라이크는 나진 않지만 확실히 달라요. 똑같은 아토믹 코어의 2.48 RG를 가지고 있는데 웨피가 펄이냐 하이브리드냐 그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살짝 얇게 맞았어요. 워시성으로 맞았는데도 스트라이크가 나는 건 공이 백핸드에서 계속 그 컨티뉴어러스 꾸준하게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몇 투구 하면서 느낀 거는 전체적으로 그 안정감이 좀 볼이 있어요. 리액타그로스로 외피 표현을 했지만 빨리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조금 좀 일관성 있게 좀 그 오일 라인이 생기고 홀딩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를 일관성 있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볼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몇 번만 더 쳐볼게요. 몇 투구 하면서 아무래도 하우스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 스파긴 하더라도 그 저 윗자리를 계속 치면 오일이 조금 말라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는데 오늘 제 느낌은 볼이 좀 일관성 있게 전체적인 마찰이 좋고 그 다음에 백엔드 모션도 너무 날카롭지 않고 펄 리액티브 같은 경우는 좀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맞추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도 있는데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좀 일관성이 펄보다는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크 피직스가 출시됐으니까 이제 퓨어 피직스는 그만 쳐야지 그게 아니고 퓨어 피직스는 오일이 조금 얕다고 생각할 때 오일이 좀 적거나 백엔드가 좀 깔끔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을 때 좀 샤프하게 깔끔한 맛으로 좀 치면 좋을 것 같고요. 다크 피직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오일이 조금 더 있는데 샌딩 볼을 쓰기는 조금 너무 헤비하고 그렇다고 펄 리액티브를 쓰기는 조금 예민할 것 같고 그럴 때 한번 사용해보면 딱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핀 액션도 그냥 쫙 싸대기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챗 GPT AI한테 나 좀 랭스 좀 나오게 레이아웃 해줘 이 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추천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지금도 랭스가 좀 나오게 했는데 그래도 좀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처음에 받았던 그런 레이아웃을 만약에 했다 그랬으면 저는 아마 공이 가다가 바로 좌회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아웃 여러분들 하우스 패턴에서 보통 일반의 스피드랑 적당한 마찰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볼 구매하시면 제 영상 한번 참고하셔서 레이아웃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흠잡을 데 없어요. 나무랄 데 없고요. 2.48의 아토믹 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외피를 조합해서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냈는데 저번에 바로 전작인 퓨어 피직스 같이 이번에도 개성 있게 볼이 출시된 것 같아요. 자, 사이드핀 제거하는 능력, 스톤볼은 원래 좋죠? 자, 이번에 아토믹 코어와 NRG 하이브리드 커버 스톡의 조합도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또 저 좋은 정보, 좋은 리뷰로 여러분들께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